된 것 같아요. 자, 잘 보이시면은 손을 이렇게 막 달된다고 해주세요. 뮤트돼 있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제가 네, 그 다음 영상을 장면, 하나 네, 보고. 다음 장면 먼저 보여드릴 게 있죠. 아, 저희 그 가족 소개를 잠깐 하면은요, 저희 부부가 있고 아들이 둘 있어요. 10년 터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며느리 있고, 그래서 한 3, 4년 전쯤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첫째 손녀가 있었는데 그 3, 4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셋이 됐어요. 셋이. 하나, 둘, 셋 손자, 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네. 자녀들이 얘네가 산호세에 사는데 뭐 대여섯 시간 팍 운전해가지고 이제 보러 갔다 오는 이번 주말에도 또 갈라 그래요. 네. 너무 애 빨리 가서 안고 싶어가지고 네. 보고 싶어서. 계속 핑계를 만들어서 이제 갑니다. 네. 뭐 김치 갖다 줘야 된다는 뭐니 하면서.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차이가 얼마만큼 극심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는데 제목이 문명의 충돌이에요.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네.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의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나가자.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나 몰라. 얘기해봐, 왜? 집도 아니야? 어?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기억 막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물어놔.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 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녀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차이를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여자들 머리가 훨씬 우수하지 않나요? 두뇌 차이 보통 얘기하니까 여자들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리 두뇌가 좋은 여자와 안 좋은 남자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왜 그럼 뭐 새대가리라든가 닭대가리 이런 얘기는 왜 있는 그럼 거예요? 돌대가리는 뭐예요? 네.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뇌가 다르게 생겼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자의 두뇌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굉장히 놀라실 수 있으니까 잘 기대하시고 보세요. 네, 남자의 두뇌는 이렇게 서랍장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뭐 당귀, 구기자, 뭐 이런 감초 이런 것들은 조그만 그런 그 서랍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서랍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 박스 하나하나가 자기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저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뭐 그 재정에 대한 거, 어디에는 신앙에 관한 건, 어떤 박스에는 스포츠에 관한 거, 어떤 박스에는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뭐 쭉 있죠. 와이프 박스는 없어요? 와이프 박스도 저기 어딘가 있어요. 잘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박스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놓고 관리하는 그런 남자의 두뇌 구조인데, 이제 어느 날 만약에 그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재밌게 본다 그러면은
저 이제 가운데 위에쯤에 있는 스포츠 박스를 다 꺼내놓고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옆에 와서 이제 말을 걸면서 요즘 말이지 그 코로나 때문에 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난리야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 스포츠 보던 박스를 집어넣고 그 자녀 교육 박스를 꺼내는 거예요. 서랍을 닫고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박스를 열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내가 얘가 글쎄 집에만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컴퓨터가 새 거 있어야 된다고. 근데 컴퓨터가 요즘 얼마인지 알아? 무슨 막 부자졌대. 그러면은 갑자기 재정 문제니까 지금 자녀 교육 문제 박스를 닫아놓고 다시 재정 박스를 꺼내려는 찰나 아내가 또 말이 튀었어요. 그나저나 매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니 오늘 저녁에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먹을 거에 관한 식사에 관한 박스로 지금 넘어가니까 이렇게 종횡무진 박스가 이거 열렸다 저거 열렸다 하다 보면은 잘 안 닫히고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프리즈가 되듯이 갑자기 이게 박스가 잘 안 열리고 닫히면서 남편은 그때 좀 멍하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는 또 속 터져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그 혼자 방으로 들어가든가 뭐 못 들은 척 하든가. 근데, 뭐 근데 이런 남자는 거. 그때 그 정도로 막 왔다 가서 정신이 없어지면은 그 멍 때리는 박스 저 밑에 있어요. 그 nothing 박스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는 박스로 잠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뭐 아내는 못 참겠고 막 점점 더 쫓아오면 점점 더 그럴수록 남자는 그 멍 때리는 박스로 들어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자들은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빨리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든가 네. 대화를 안 해준다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뇌 구조가 남자는 이렇다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아내들의 구조, 여자의 두뇌 구조 어떤가? 훨씬 징그러워요. 이거 보세요. 여자의 두뇌 구조는 뭐 식성에 따라서 뭐 라면이라고도 되고 스파게티도 되고 쫄면도 되고 냉면도 돼요. 근데 그 특이한 거는 국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수 구조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가닥만 한번 젓가락으로 끄집어 올려도 맨 저 밑에 있는 가닥까지 연결돼서 끌어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0년 전의 얘기라든가 5년 전 한국에 갔었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데 그게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하게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이. 여자들은 거기 그 기억에다가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감정을 섞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쓸데없는 겁니까? 남자가 보기엔 대부분이 다 아니 쓸데가 또 없어요. 생생하게 감정까지 더해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맛이 어땠는지 분위기가 그런 게 쓸데없는 겁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그런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가도 겨우 기억하기 힘든데 여자들은 그때 같이 먹으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체했다느니 무슨 뭐 별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팩트라는 것과 사실과 감정을 같이 융합해서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생생하고 남자가 꼼짝 못하게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문제든지 자연적으로 연상작용으로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국수 두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그 nothing 박스, 멍 때리는 박스로 잠깐 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때 얘기를 걸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만 얘기를 뭐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와서 뭐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멍 때리는 박스가 어디냐 하면은 자기 혼자 있는 방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아내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남편이 왔으니까 뭐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뭐 자꾸 막 해묻죠. 그러면 남자들은 거기서 그 좀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 놔두시면 남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그냥 다시 이렇게 슬슬 기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서 나와요. 그럼 그때 얘기해도 충분하단 그런데 그와 달리 여자들은 또 스트레스 하는 방법이 틀리죠.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려면 우선 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뭐 엄마하고 하든가 뭐 동생한테 하든가 아니면 교회 뭐 친한 성도들하고 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래서 실컷 얘기하고 또 헤어질 때도 뭐라고 헤어져요? 우리 이따가 전화를 또 하자?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계속적으로. 네. 여자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면서 풀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종일 자기 친구들과 뭐 집사님들 뭐 어머니랑 동생 다 얘기를 하고 나서도 남편이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고 만약에 남편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멍 때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굉장히 섭섭해지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남편들은 여자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좀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빨리 끝내려고 얘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냐면 해결책을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먹으면 된다. 뭐 애 문제가 이렇다 그러면은 선생을 만나보면 된다. 이렇게 막 정답을 팍팍 줘서 빨리 끝내주려고. 근데 여자들은 빨리 끝내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시시콜콜 자세하게 그 얘기를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남편은 빨리 간단하게 끝내버리려고 그럴 때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그런 어려움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그러니까 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물어봐요, 아내들이. 그럴 때 물어볼 때 절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관계없어 이런 거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이런 거 진짜 아주 잘못된다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물어보면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대부분 먼저 말한 거를 찍어서 그게 훨씬 좋아라고 해요. 분명히 그것대로 안 해요. 내가 얘기한 대로 안 하는데 근데 뭐라도 하나를 얘기를 하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는데 아무래도 괜찮아라든가 뭐 성별로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아내들의 특기가 또 있어요. 아내들은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남자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아내만 해도 벌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TV를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빨래를 동시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이게 워셔에서 드라이어로 넘어가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다 관찰을 하면서 그다음에 스토브에 국 올려놓는 게 언제쯤 끓어서 한번 다시 뜸을 들여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2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간식을 먹을 때가 됐는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동시에 2층에서 샤워하는 남편이 수건을 어떤 걸 썼는지 빨래를 갖고 올 건지 안 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쓰레기차가 올 때가 됐는데 쓰레기통 내놔는 이런까지도 동시에 다 관할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멀티태스킹을 가져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소변 화장실에 들어가면 벌써 팬 틀어서 벌써 소리도 시끄러운데 거기다 대고서 또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 때 중요한 얘기 해놓고 자기가한테 다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2번, 3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전혀 그렇게 되면 기억이 없는 거죠. 내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은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고 무시했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다른 박스가 열려있던 것들을 빨리 닫아놓고 자기한테 눈을 맞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번, 2번, 3번 정도 얘기해야지 기억에 남는다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스트레스 해소 모든 프로세스에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서로가 달라서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번에는 러브 탱크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러브 탱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은 전하지만 때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오해도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제일 황당한 게 그거죠. 내가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럴 때. 그거는 바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그냥 말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 등을 한번 긁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긁어요? 저기 평안 북서 쪽을 긁어주세요. 근데 거기는 경상남도예요. 거기를 긁으면 어떡하나. 저희도 이렇게 살아요.
나는 열심히 우리 신랑이 평안도 긁어달라 그랬는데 제가 팔이 안 닿아가지고 경상도를 긁었다고요. 그러면은 등 긁은 거가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힘들어서 했지만 하나도 받은 사람한테 효과가 없다. 그럼 얼마나 그게 허무하고 진짜 속상하잖아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상대방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말이거든요.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실 때 얼마나 기회가 많을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설교 칭찬 해주실 수 있고 또 사역 칭찬도 하고 또 인품 당신 같은 분은 없어 뭐 이러면서 또 우리 사모님들 요리 실력 요리 칭찬도 해줄 수 있죠. 내조 칭찬도 해줄 수 있고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 마누라가 어딨어 이런 사모가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모님이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보는데 항상 똑같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신나고 까딱까딱 웃으세요. 근데 그 1, 2, 3부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그렇게 제일 힘차게 제일 응원해 주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테이프를 들으면은 사모님 웃으시는 소리가 깍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웃음소리를 듣는 목사님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아, 내 아내가 저렇게 내 설교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흐뭇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났을 때 정말 칭찬을 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칭찬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영혼 없이 아무거나 그냥 뭐 되도 않게 칭찬을 하면 오히려 그건 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그게 별거 아니래도 괜찮아요. 그거를 꼭 사실인 거를 붙잡아서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화를 설교가 짧았다 그러면 짧아서 너무 좋았어. 오늘 뭐 사람들이 짧았는데도 뭐 어느 부분이 뭐 너무나 했어. 진짜 뭐 날짜가 감동적이었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네. 오늘은 좋았어. 뭐 길었다 그러면 길었는데도 사람들한테 은혜가 됐기 때문에 깊이 잠길 수 있었어. 네. 뭐 이렇게 그런 사실에 입각한 것들을 맞아요. 해야 되는 뭐 거고. 사모님들한테도 네. 오늘 신방했는데 당신이 오늘 기도 시작을 너무나 은혜롭게 해줘가지고 오늘 그 자리가 은혜 충만해서 뭐 이런 진짜 그런 칭찬해주면은 듣는 사모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더 네. 열심히 기도하시는 사모님. 반찬이 달라지죠. 반찬.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남편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은 별로 안 하고 굉장히 내성적인데 굉장히 좀 유머가 있고 그런 성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머가 있다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좀 하는 것마다 좀 이렇게 칭찬해줄 거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칭찬하곤 했더니 우리 남편 속에 있는 잠재력이 그게 개발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신랑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한번 배우자를 그렇게 칭찬하셔가지고 잠재력을 한번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다 그냥 괜히 비행기 태우는 것처럼 들리고 하지만 나쁘진 않게 들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나 같았으면 죽어도 안 할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우는 네. 또 사랑이 전달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줄 네.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말끝마다 자기가 같이 할까? 함께하자. 우리 같이 먹자. 아우 같이 가. 막 이러는 사람은 그거는 물어보나 안 하죠.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채우는 시간, 사랑을 채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새처럼 이렇게 팬데믹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한 공간에만 있다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서로 하면서 한 공간에 있는 거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겠죠. 그렇죠? 이건 함께 한다는 거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그 기억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네. 공간에다가 기억을 하나 더 넣으면 공감이 돼요. 네, 공감. 공감. 공간과 공감은 한 네. 기억 하나 차이예요. 네. 같은 공감을 하고 있으면은 짧게 있어도 굉장히 짜릿하고 함께하는 그 기억이 남는 건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서로가 딴 생각을 하면서 서로 관심 없이 간다 그러면은 함께 있었다는 느낌이 없겠죠. 네, 아까도 우리 시작할 때 했지만 그 상대방 서로 눈을 보고 한다든가 하여튼 상대에게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일 하면서 또 뭐 같이 있는 시간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루 종일 뭐 네. 다 각자 자기 전화기만 보고 카톡만 하고 그건 있었다. 그러면 아니죠. 3시간을 있든 5시간을 네. 있었든 그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조그만 거 하나더라도 자기야 이거 봐, 이거 어때? 그러면서 서로 보여주고 얘기를 나눌 때 그거 뭐 기똥차다 무슨 뭐 희한한데 네. 이러면서 나눌 아주 때 공감해 줄 때. 공감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사실 그 아내한테 24시간 그렇게 몰두해서 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짧은 시간에 짜릿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뭐 미스터 트롯에 팍 빠져가지고 막 그 트로트 노래를 막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잠깐 지나가면서 했죠. 저거 누구냐 그래서 저게 뭐 그딴 걸 보고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 누가 1등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 임영웅이네 어쩌고 그러면 내 잘하는데 뭐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슬쩍 하고 넘어가서 같이 참여해 주는 것. 네, 공감해 주는 거. 네. 네.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가 관심이 없고 내 그거 아니더라도 그 맞장구를 쳐주고 거기에 그 함께 해준다는 것. 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렇게 짜릿한 함께함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비디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여기서 우리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셨죠? 네. 네. 자,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선물 받을 때 너무 기뻐하죠.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최고야. 이러면은 사랑의 언어가 바로 선물이에요. 정말 주는 사람의 그 마음만 가득 들어있다면은 선물이 크고 작고 뭐 비싸고 싸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정말 당신이 전하는 사랑이 그 듬뿍 담긴 그런 뭐 작은 쪽지 하나라도 그런 사람한테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선물이 되겠죠? 근데 선물하면 이제 보통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뭐 상대가 굉장히 그 눈이 높다.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선물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선물을 여러 가지 했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것도 사줘봤고 뭐 구하기 힘든 것도 구해줘 봤는데 항상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원가가 2불 미만이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가 있었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이제 그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에 갑자기 불현듯이 새벽에 눈이 확 떠졌는데, 딱 생각이 드는 게 오늘이 날이 밝으면 아내의 생일인 거예요. 깜빡 잊어먹었어요. 근데 새벽에 생각이 났으니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해피 버스데이를 그 A4 용지에다가 한 장에 수십 개가 나오게끔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쪼개니까 막 그 몇 장을 인쇄하니까 그게 조그만 쪽지가 수백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서랍이란 서랍에는 열면 다 보이게 해놨어요. 하여튼 뭐 평소에 쓰지 않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어디 세탁기 밑에 어디 밑에 뭐 찬장 속에 숟가락 꺼내는데 뭐 어느 뭐 바구니 밑에 자동차, 뭐 모든 곳에다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다 해놓고 나니까 날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내가 분명히 자기 생일이 오늘인데 어떻게 밤까지도 아무 액션이 없이 준비하는 게 없이 저 인간이 잊어먹은 게 뻔해. 또 이제 완전히 그 삐지고 폭발할 그런 자세를 탁 하고 일어나서
갑자기 세수를 하려고 뭔가를 탁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죠. 그러다가 또 뭐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있지만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그게 나오니까는 그날 엄청 좋아했어요. 그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어디서 나와요. 피아노 의자 밑에서도 나오고 안 쓰는 어떤 가방 속에서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이 밸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나. 네, 이제 아셨죠? 네, 원가가 네. 절 들으려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네. 좀 많이 써야 돼요. 발품 바르고. 네. 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봉사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낀다면 봉사가 사랑의 언어겠죠.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죠. 뭐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설거지 해주고 뭐 청소, 무거운 물건 대신 들어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해주는데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분에는. 뭐 할 게 많죠. 육아, 설거지, 청소, 뭐 무거운 물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까칠하게 굴면서 자기가 하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는 등 타박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봉사가 아닐 아닙니다. 확률이 그런 많죠. 분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봉사할 때 좋아하고 고마워하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네. 네. 자,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에요. 그냥 우리가 밤에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손을 꼭 잡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손을 좀 잡아준다든가, 뭐 아니면 어깨를 좀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그렇게 좀 힘들 때 또 뭐 누군가 그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행복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혹시 그 남편이나 아내가 진짜 그 스킨십에 그런 그 사랑의 언어가 있는지 실습해 보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 실습 들어갑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의 평소에 안 만지던 부분을 한번 좀 만져보세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귀 한번 만져볼까요? 귀 계속 만져보세요. 아, 만져보세요. 근데 반응이 없으시면 그분은 아니다. 스킨십이. 네, 좋아하셔야지. 네, 그게 스킨십이 좋아하고 그분의 눈이 사랑의 비스듬해지면 그 좋은 거예요. 그건 네. 아니 글쎄 제 그 친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는 항상 그 아빠가 퇴근하실 시간 되면은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해놓고 집안을 깨끗이 해놓고 항상, 그리고 반주 하나를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은 항상 그렇게 저녁을 즐기시는 거를 맨날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결혼하고 자기 남편도 친정 아빠랑 똑같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자기 남편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낭비를 해 뭐 이런 투로 그 정성 이런 걸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그 남편은 네. 집에 와서 아내랑 그런 좋은 그 스킨십과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거 하루 종일 하면서 정작 필요했을 때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파김치가 돼 있어서 아주 피곤해서 못해요, 졸려서 못해요 이러면 남편이 그까지 음식 필요 없단 말이지, 라면만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분이 남편을 매일 라면을 먹이 드려도 그 남편의 그 요구에 사랑의 감정을 네, 채워주기 위해서. 그 후로 애가 넷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얼마나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걸로 봤을 때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나 또는 두 개만 얘기를 해보세요. 5개 다 돼.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소용이 없고 하나 또는 두 개를 골라보세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서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도 하시고
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자, 아내는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의 언어가 뭐뭐예요? 라고 남편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선물, 그리고 두 번째도 선물, 세 번째도 선물, 뭐 이런 거. 아, 우리 저 영 사모님 아주 그냥 뭐 많으시네. 목회자라고 또 굉장히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5번의 스킨십 이런 거는 제일 먼저인데도 아닌 척 하시는 분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닙니다. 네. 네. 목사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여기 네. 남편이랑 같이 사는 네. 사람들하고 올 자격이 있어요. 가지고. 자, 그러면 남편이 자기 사랑의 언어 얘기해 주셨어요? 남편도 네. 아내한테 그럼 내가 예상했던 것과 딱 맞던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오케이. 아닌 것도 발견이 됐었을 거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두뇌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틀려서 서로의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눠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조별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저 나눔할 때 그 가이드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조별로 나눠주시면은 우리 부부는 뭐가 어떻게 달라서 힘들었던 거. 그러면 이게 달랐었고 이게 틀렸었고 뭐 이게 틀렸다는 거는 wrong이니까 그게 아니죠. 달란 거죠. different죠. 네. 이게 어떻게 뭐가 몰랐던 우리는 거. 달라서 그런 것들을 적응하고 힘들었다. 적응하는데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것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상대의 러브 탱크를 오늘 다시 들었는데 그거를 들은 바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거를 채워주려고 하겠는지 적어도 하나 인정하는 말을 못 받았다면 나는 어떤 거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든가 뭐는 뭐 나는 뭐 음식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식생활에서 힘들었다든가 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뭐 나는 요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개선하겠다든가 이건 구체적인 거 한 가지씩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크리스 형님 진행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부부의 차이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또 차이 그러면은 다 성격 차이를 얘기를 해요. 그 연예인들이 그렇죠. 막 뻑적지근하게 기자회견하고 막 결혼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달 또는 한두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막 또 다시 기자회견하면서 성격 차이를 극복 못 해가지고 이혼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혼 원인으로 성격 차이가 48.3%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한 반은 성격 차이를 이유를 들면서 이혼한다는데 성격이 다르게 만드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정말 오묘하게 각각 다른 성격을 주셨는데 그거가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안 되겠다든가 성격 나쁘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고 성격이 나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성격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건 신성모독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성격이 뭐 아주 뭐 X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건 참 사실은 잘못된 얘기예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성격을 나쁘게 써먹어서 문제죠. 나쁘게. 그러니까 침착한 거는 참 좋은 성격인데 그거를 게으르게 써먹으면은 나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는 건 얼마나 좋은 성격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성급하게 굴면 그 나쁘게 그 추진력을 나쁘게 써먹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써먹었기 때문에 성급하다, 뭐 앞뒤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집중력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성격인데 너무 집중해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그 좋은 부분만 보고 서로 결혼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자분이 그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적에 뭐 어느 남자가 정말 말을 탄 흑기사 백기사처럼
그럼 탁 나타나가지고 나쁜 놈들을 탁 물리치고 자기를 구해줬다. 막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됐으니까 난 이런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일생이 난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분이 여전히 아주 정의로워요. 그래가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당 가서 옆 테이블에 조금만 무슨 불이한 것만 있어도 벌써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던지고 뭐 그런 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붙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주 그 경찰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매일 겪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데이트할 때 만나면 막 밥을 사주거나 선물 사주는 거 좀 통이 커 그냥 막 한 번 사주면 막 비싼 그 선물도 사주고 명품백 이런 것도 막 사질도 사주고 자기가 친구 동생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가도 막 기똥찬 식당에서 막 한턱 내고 막 이러는 거를 하니까 야, 이런 사람이랑 살아야지 쫀쫀한 우리 아버지 같은 않은 그런 사람이랑 살아야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분이 여전히 통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다들 만났을 적에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살게 뭐 이래가지고 그 집은 카드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맨날 적자가 나서. 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아주 자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빠가 좀 무뚝뚝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백도 막 이런 식으로 한 송이 똑같은 너 막 이렇게 이제 뭐 메모 보내는 시적으로. 밥은 챙겨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항상 차조심 이런 거 집에 갔다 헤어진 지 2분도 안 돼가지고 또 뭐 또 보고 싶다 뭐 이따 거 보내고 잘 그런 사람. 들어갔어?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 자상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 후에도 이분이 계속 그렇게 소프트하고 자상해요. 근데 그 자상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야 그 콩나물 삶을 때 뚜껑을 얇고 삶아야 되는데 알고 따라서 소금을 먼저 넣었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리고 소금은 이거 말고 요거 있는 요거 맛소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는 그 굵은 소금을 썼어. 그리고 이거 간맛찌개는 이걸 써야지라고 한다든가 뭐 치약은 요걸 써야 되는데 요걸 먼저 쓰고 요걸 써야 돼. 뚜껑을 안 닫았네. 뭐 이따위로 계속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치겠다. 자상한 성격이 나쁜 게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아주 나쁘게 써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하고 그런 그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은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격이 좋은 것이다. 또 이런 성격이 나한테 맞는 것이다라든가 나는 이런 성격을 좋아해 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들지 않는 행동이 나왔을 때라든가 아내나 남편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성격의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고 싫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건 뭐나 같으냐 하면은 이거랑 같아요. 뷔페에 갔는데 음식이 한 300가지가 차려 있는데 나는 김치 깍두기하고 뭐 골뱅이 무침만 먹어. 그러고서 그 3개 먹고 나서는 이 뷔페에 참 먹을 게 없다. 그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몇 개 안 돼. 그 말 듣게 하는 사람은 재수 없고 또 뭐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밥맛 없고 그 뭐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뭐 이런 식의 성격은 나는 정말 싫어. 뭐 또 꼴에 또 나는 한 번 싫으면 또 아싸하게 싫대지 또 바꿀 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식을 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뷔페에 가서 먹을 거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난 이 교회를 가도 내 주변에는 밥맛 없고 재수 없는 사람만 있고 저 교회를 가도 그러니 혹시 목사님, 목회자님들도 다른 교회, 이 교회 부임했다, 저희 부임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주변에 이렇게 재수없고 밥맛 없고 그런 그 말썽둥이 그 교인들만 있다고 맨날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뷔페에 가면 좀 짭짤한 것도 있고 와사비처럼 톡 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신김치처럼 시큼한 것도 있고 이 뷔페는 좀 이렇게 한식으로 꾸며놨네. 아니면 다른 뷔페에 갔더니 좀 여기는 좀 한식과 중식을 짬뽕한 퓨전 스타일이네. 교인들도 그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가면 좀 세련되고 뭐 알랑방구 잘 끼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교회는 가면 하지만 눈치 없는 교인들도 많이 모아놓은 그런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을 다 부패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그 교인들도 다 우리가 인조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 부패 음식을 감사하는 것처럼. 아니 그리고 배우자의 성격도 만약에 사모님 성격이 내성적인 분인데 그런 내성적인 분을 맨날 모시고 다니면서 신방 가는데 같이 가서 뭐 하라 그러고 뭐 대표기도 하라 그러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얼마나 그 사모님이 힘드시겠어요. 왜 그걸 싫어하느냐, 네. 왜 안 따라하느냐, 뭐 어. 하면 그 죽을 맛이죠. 네, 그분 성격에 맞게 그렇죠. 아우 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되는 건데. 아, 근데 또 전 반면으로 네. 또 굉장히 활달하신 사모님들이 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가 맞아요. 부엌을 장악을 해도 막 해야 되고 그런 그 사모님들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로 저기 뒷방에서 네. 애나 보고 있으라든가 기도만 하라 전혀 그러고. 있는 듯 없는 듯 음. 지내라고 한다든가 음. 골방에서 중보기도나 인도하고 계세요. 보이지 말고 이렇게 되면 네. 그 성격을 활용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성격은 다 좋은 성격인데 내가 혹시 나쁘게 써먹고 있지 않나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부부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섹스의 차이. 아, 이게 말이죠. 섹스라는 게 그래요. 내가 원할 땐 상대방도 어머 나도 오늘 원했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싫다 그럴 땐 나도 오늘 생각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할 때 상대방이 싫다 그러고 상대방이 원할 때 내가 또 뭐 안 따라주고 이런 거가 생기면은 서로의 박자가 안 맞음으로 해서 차이가 날 적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섹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같은 하트인데 느끼는 그 상상하는 게 전혀 틀리잖아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트와 남자가 생각하는 하트의 모양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여자들은 뭐라고요? 사랑 없이 무슨 섹스? 근데 남자들은 섹스 없으면 그게 사랑이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저녁 내내 박 터지게 싸웠다 이거예요. 굉장히 정말 좀 애정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뭐 마치 이제 고만 살 것처럼 막 싸웠는데 그리고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남편이 부시럭부시럭 오면서 찝쩍댄다. 그랬을 때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지금 짐승이냐 이러면서 저녁 내내 박 터지게 싸우고 지금 그렇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남편을 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남편은 뭐라고요? 섹스 없이 무슨 사랑? 사랑의 표시가 섹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와서 그 새벽에 찝쩍거리는 데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면 다 내가 잘못했어. 뭐 앞으로는 안 그럴게. 너를 더 위해 줄게. 뭐 나 정말 회개했어.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서 그 찝쩍댔는데 발길로 치면 그냥 내동댕이 쳐졌다가 또 팔꿈치로 밀면은 또 그 거절감과 수모 심지어는 침대 밑으로 나동댕이 치는 것까지 당하면서도 2번, 3번을 아내한테 어프로치하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섹스로 사랑을 표시해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는 그거를 아내들이 그냥 그거를 네가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섹스 문제는 앞으로 4번째 날 자세한 강의가 네.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그 차이에 관한 거, 섹스의 차이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좀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성적 만족을 막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섹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를 모르고 가면 이게 오래되면 참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그 신체적 차이예요. 이게 육체적 그런 그 몸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 이제 요구하면 저는 미치는 거야. 그래, 저 체력이 맞아야 돼. 아, 몸이 진짜 힘든데. 집에 오면은 막 몸이 너무 나른해지고 피곤하고 막 이러는데 남편은 집에 와도 항상 아침같이 에너지가 항상 그래요. 아침까지. 항상 저를 보면은 또 이렇게 애정 공세를 해요. 근데 제가 못 받아주면은 그 남편이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그 화로 이어지거나 그럼 이제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각오해.
오늘 1시간 혼내주려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야, 뭐 조용히 해, 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표정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성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남편분이 뭐 이렇게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반응을 왜 그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가슴에 약간 스트레치 딱 입으면 그 다음에도 긴장된다. 약을 이것저것 좀 많이 먹었어요. 식욕 억제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식욕 억제뿐만이 아니라 성욕 억제와 성욕도. 속이 얘기하는 발기부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좀 원하고 그랬을 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미 뭐 이제 뭐 아무리 많이 흥분을 하고 나를 막 터치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몸이 안 따라주는데 육체적인 체력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이게 다 오다 보니까 이 남성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체적인 차이가 그 부부 간의 원만한 성생활이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여자분들은 그 호르몬의 작용이 굉장히 그런 무드도 많이 변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그런 센스가 없으면 뭐 그거를 뭐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가 생긴다든가 삐진다든가 또 여자들이 그 임신 출산 뭐 이렇게 되면은 육아하고 이럴 적에는 일단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아이 육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전혀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쓸 수는 없는데 남편은 그냥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기대를 하고 왜 애 낳고 나서 나는 찬밥이 된 것도 뭐 임신 기간 동안 또 그렇죠. 굶으셨잖아요. 기다렸는데 찬밥이 된 것도 뭐 분해 죽겠는데 그다음에 자기를 본 척도 만졌다 한다 그러면은 이때 굉장히 많은 그 부부간에 결혼한 부부 중에 한 3, 4년 후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권태기도 아닌데 티격태격 많이 섭섭해하고 싸우는 부부가 많이 생기는 게 이런 임신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아내를 이해 못 해주는 남편 또 거기서 생각 없는 남편 때문에 섭섭한 아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면 또 호르몬 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때도 피곤하고 못한다 그러는 거죠. 일로 피곤하고 다이어트 뭐 이런 걸로 아까도 얘기 나왔죠. 그런 걸로 성기능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일에 깊이 빠져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다른 거를 생각을 못 갖게 하는 때에 이런 걸로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은 서로가 그런 원만한 것들이 생기지 않고 차이가 생겨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로맨스의 차이가 있어요. 로맨스. 뭐 그냥 자고 일어나서 부부니까 자고 일어나서 눈 마주치면은 막 사랑을 나누거나 막 안는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싹 씻고 이까지 다 닦고 그러고 나서 시작 이러는 느낌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무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정말. 그냥 내가 포기를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일반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만족한다고 하고 저도 항상 만족하니까 똑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변태적인 성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는 그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빛만 봐도 막 사랑을 나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섹스에 대해서 로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로맨스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또 없어진 사람들, 아주 없어진 사람들은 당신은 나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뭘 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참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든가 어떨 때는 또 전혀 무관심 없이 하루 종일 지내다가 갑자기 밤에 오직 그것만 요구할 때 또 이제 섭섭하게 느끼고 잘 되지 않는다.
또 많은 부분이 이제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서로가 편해지니까 여러 가지를 자기의 단점, 더러운 점, 무슨 뭐 못난 거 다 보이다 보니까 신비한 그런 성적 매력이 많이 상실돼 있어서 정말 많이 전혀 그런 것들이 감동이 나오지 않는 가족이 돼버리는 가족인지 가축인지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적어도 좋아하는 건 못하더라도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폭음이라든가 뭐 흡연 이런 건 뭐 목회하는데 별로 상관이 안 되겠지만, 뭐 청결한 문제, 샤워를 얼마나 자주 했느냐, 말투가 정말 기분이 나게끔 했느냐, 어떨 때는 뭐 옷 냄새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로맨스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제안 드리기는 뭐냐면 매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그 사람처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그 흥분과 그런 게 감동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호텔을 하나 예약해서 뭐 거기 가서 호텔 잠을 잔다든가 호텔을 이 호텔 저 호텔을 바꿔보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을 또 느껴보는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 다니실 때 새로운 장소로 가시고 그럴 때 꼭 사모님 모시고 가세요. 좀 네. 혼자 가시지 말고요. 네, 꼭 같이 가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섹스에 관한 거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여러 가지가 이제 관계에 금이 가면서 둘이 정말 관계가 가까웠을 적에는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문제들도 크게 부각되고 자녀 문제나 아니면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파이낸셜한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잘 원만하게 넘어가야 될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걸려서 더 사이가 나빠지거나 외도로 빠지는 것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섹스의 문제는 깊이 서로가 솔직하게 서로를 나누면서 오늘 하여튼 뭐 토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오늘 밤에 꼭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 오케이. 그다음에 입장의 차이,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내의 입장이 있고 항상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 또 시댁과 친정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대하는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주 극심하게 보여주는 그 얘기가 있죠.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자기 딸네 집을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딸네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 사위가 그 애를 보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왔으니까 어머니 이제 자기 딸하고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 좀 즐기세요. 그러면서 그 음식도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둘이 텔레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애가 울면 기저귀도 다 갈면서 자기야 애는 내가 재울게 오늘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 너 참 시집 잘 갔다. 저 김서방만한 사람이 없다. 저런 사람이 어딨니? 정말 너는 너무 좋은 신랑 만났어. 그리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위가 만들어준 음식까지도 잘 맛있게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그 며느리는 저 소파에 누워가지고 어머니 여기다 너무 재밌는 거 좀 보고 우리 좀 저녁 먹어요. 그러면서 같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을 적에 아니 저놈이 그러고 근데 뭐 애가 우니까 그 와이프는 자기야 나 정말 어저께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자기가 좀 해줄래? 그럼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설거지 끝난 다음에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부해가 나면서 저런 새끼를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남자가 어저께는 너무 좋은 신랑이었는데 그게 내 아들일 경우에는 그렇게 입장이 달라지니까 저 등신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입장을 완전히 다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시댁 친정 문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아빠의 입장이나 엄마로 된 입장도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고 알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알고 너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진짜로 안 하고요. 솔직히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븐 커브 얘기인가? 어느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 어느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탔어요. 근데 애들이 아주 심한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이 막 이리저리 엎어지고 땅바닥으로 굴러다니다가 뭐 기차가 쓰면은 막 사람들 앞에 엎어지고 지저분한 애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아버지를 좀 보는데 그 아버지는 고개 푹 숙이고 뭐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마다 그 참다 못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한테 갔어요. 앞에 가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아기 아빠 그 애들이 저렇게 좀 심한데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붙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30분 전에 그 우리 와이프를 병원 영안실에 넣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따지러 갔던 사람은 더욱더 할 말이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많이 이해하고 또 특히 뭐 목회자시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헤아리고 안다고 하지만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 좁은 부분밖에 없단 말이죠. 특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내가 뭐 눈 감아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다 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 당신의 어려움이 있어? 내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또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막 이런 얘기할 적에 그냥 그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학교나 이런 그 부부 세미나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은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부부의 아내한테 와서 물어보면 저 인간이 저러니까 내가 살맛이 안 난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남편들은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을 재보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다 아시는 그런 얘기니까 이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참고하셔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 그런 거 이 얘기를 잠깐 들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그만 여자가 말 한 피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어디다가 고삐를 맸죠? 남편 머리에다 맸죠. 그리고 끌고 가면 말이 수백 파운드 되는 말이 고삐에 끌려서 다 조그만 여자를 쫓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말 꼬랑지에다가 고삐를 메고 끌어당긴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있는 일이 생기겠죠. 거기는 내 머리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 가정의 헤드로 만드셨어요. 머리로.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드,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의 그 갈비뼈에서 꺼냈다고 그랬을 적에 이게 하찮은 부분을 하나 좀 찌끄레기 거기를 하나 꺼낸 게 아니라 옆으로 꺼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평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내는 그런 역할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만 그 위아래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에 대해서 남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기처럼 그 남편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도와주는 도움이라든가 세크리터리 아니면 시다바리를 붙여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그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돕는 배필을 깨닫고 도움을 정말 낮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한테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송유관으로 축복이 확 몰려오는 거는 돕는
돕는 그 손길이 어디로 오겠어요? 어디 무슨 뭐 동남방에서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돕겠습니까? 그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응답과 그런 그 뭐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지 않겠냐고요. 그런 그 돕는 배필을 남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남편들만 그러냐?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 하나님한테 그 뭐지 명령을 받은 돕는 배필로서의 그 특사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을 있는데 그거를 남편한테 맨날 화초처럼 나만 애완용처럼 나만 이뻐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축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남편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세일이 어디서 있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험담 같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그런 라디오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들이 그 라디오를. 그렇죠.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볼륨을 죽여놓겠죠. 안 듣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돕는 배필의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우리 여자들도 나갑시다. 네. 네. 자, 오늘 그 목회자분들이 모셨으니까 그 사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분이 사모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참 공감이 가는 얘기라 한번 저희 그 아내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목사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큰 교회 일부 사모님들은 위세가 등등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교회 사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뒷방세대이고 교회에서는 아무 직분도 없어요. 때때로 가정신방에다 교회 점심 식사 됐을 때는 거기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반찬까지도 솔선수범해야 하죠. 온 매무새는 그 교회 교인 수준의 딱 중간 정도의 말이었고 깔끔하지 못하면 또 입방아에 오르죠. 바른 소리, 쓴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눈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그런 말은 가슴속에 새겨야 하고 눈치는 9단 이상 돼야죠. 가정사정은 없는가요? 생활에 넉넉지 못하니 부모가 직장을 가져야 겨우 생활비가 해결되고 그런데도 자녀 교육은 완벽해야 하고 아니면 또 구설수. 그리고 목사 남편 뒷바라지는 철저하게 사모 몫이죠.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나요? 그것을 다 받아주는 항아리가 돼줘야 하고 때로는 그걸 풀어주는 연통 역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모도 사람이고 평범한 여자죠. 그 평범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그 무게에 깔려죽게 생겼어요. 정말. 원래 평균 수명은 여자 덕인데 목사 부인은 목사 부인 중에도 어떤 분은 전문직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사모님으로 대접받는 분도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 사모들은 늘 고프게 살아요. 내만 고픈 게 아니에요. 사랑해도, 인정해도, 감정해도 늘 고프게 살죠. 편하지 못하고 소금은 묻고 있고 신앙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못하다 그런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중인격자 되기 쉽습니다 거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모님들께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사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들 손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들이 그럴 때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모를 활용하십시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시스템이 그 사모는 저기 뒤에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그 나이 더 드신 세대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사모를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돕는 손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 그게 설교에 도움이 되든 사역에 도움이 되든 목회에 도움이 되든 어떤 거에 돕는 손길을 내가 거부하고 나 혼자 가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줄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관계, 사모가 원하는 그런 것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계속 가면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성경에도 써 있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작심하고 뭐 40분 동안 그 강대상 밑에서 나는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할 거야 그러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2주 정도 지났을 적에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을 드디어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집에 와이프는 혼자 놔두고. 와이프를 아내를 그렇게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놔두고 와서 그렇게 뭐 목회를 한다, 뭐 기도를 한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아내하고 관계를 정말 원만하게 좀 따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거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볼 걸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하거나 놀리거나 그걸로 깔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걸 서로 커버해주는 관계가 부부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특히 목사님들의 이미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적에 그거를 그 아내가 잘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걸 그러면은 아내하고의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자기의 단점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 모든 사역에 그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어려움도 다 있지만 그거를 자기 혼자만 등 끌고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노력한 만큼의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때 그 모든 가정을 희생하면서 목회에만 막 희생하고 일관되게 그렇게 나갔던 그 목사님이 크게 성공했을 적에 그 아내라든가 가족들이 봤을 적에는 그래요, 당신 잘났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때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쁨을 나눌 때에도 같이 나눌 게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한 거지 우리 버려두고 혼자 한 거지 라는 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그때 골방에만 있어서 당신 혼자 막 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게 되면 나는 애랑 정신 없었어 당신 혼자만 한 거지 라고 되면은 어떻게 이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되겠냐 말이지. 3월을 활용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결국 남자는 무엇을 원하고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남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이 바라는 것은 리스펙트, 존경.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도 인사해요. 아내들이 존경하는 남편, 네, 존경하는 남편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을 하지 저 인간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존경할 만큼 되면 그때 존경해 줄게 라고 한다든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가 존경할 만한 꺼덕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적에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남편보다 자기가,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지혜도 더 많은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아는 것도 더 많고 정말 결정적으로 힘도 내가 더 세요. 그랬을 적에 그 남편한테 존경심이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판단한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헤드로 리스펙트를 하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남편은 내가 그 존경해 줬을 때, 말로 존중해 줬을 때 당신이 남편이 난 몰라 당신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당신 말을 따를게 라고 했을 때 모든 그런 그 막중한 책임과 그 어소리티를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점점 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커진단 말이죠. 그 남편한테 가장 필요하고 주어야 될 것은 리스펙트라고요. 그러면 자, 여자는 뭐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한 남자로부터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올인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할 때 한 번 사랑해, 한 번 해놓고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말 안 하면서 야, 그때 한 말 아직도 효과 있어, 아직도 효력이 있으니까 알지, 내 마음 알지, 이러면은 그 남자가 존경스럽겠냐고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겠냐고요, 거기서. 근데 아까 오늘 진짜 시큰 오늘 그 아까 서로 손잡고 맨 처음 오프닝 할 때 그 서로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런 거 할 때 오늘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사모님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무슨 큰 선물을 하거나 굉장한 이벤트를 해야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조그만 데서 느끼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원가가 안 들어요. 이걸 좀 알드리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뭔가 희생과 원가가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우리 정말 스테이크 먹어본 지 오래됐다, 어느 집에 정말 그 필레미뇽 기똥차 되면서 거기 가서 우리 와인 한잔 하면서 탁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때 남편들이 보통 이렇게 나가죠. 이 팬데믹 시절에 지금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냐, 정신없는 여자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두 인컴이 그런 거 댕길 때가 됐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여자야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싹부터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는 완전히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남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 야, 그러면 그 집에 갔던 스테이크 제일 좋았어. 그 집 갈까?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말이지, 당신은 그럼 리바이 시키고 나는 필레미뇽 시키고 그다음에 뭐도 시키고 수프도 시키고 다 하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막 서로 줘서 맞아, 그것도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 근데 결국은 팬데믹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아유 그거 다 나중에 가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직 애들도 아직 좀 저러고 있는데 애 맺을 때도 없고 못 가지 그러면 그러네. 그러면 그러고서 그냥 저녁에 라면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는 행복해.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알아줬단 말이에요. 공감도 해주고. 또 아내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정말 다들 유럽 여행 갔다 왔다는데 우리만 안 가봤어. 그러면서 유럽을 적어도 2주는 돌아야 된다는데 유럽 여행 티켓 요즘 세일이고 그렇게 가자고 막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남들이 지금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어느 시절인데 유럽 여행을 댕긴다 그래, 이런 식으로 싹을 자를 게 아니라 가자. 그러면 어느 여행사가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이태리 들어올까 파리로 들어올까 그래가지고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누구한테서 지내면 되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돈 1분도 안 들어요. 다 얘기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지금 애가 내일 여자가 모레 더 잘 알죠. 그럼 애가 내일 모레 나오게 돼 있는데 갈 수는 없지. 그럼 다음에 가자. 여자가 먼저 해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난 너 정말 같이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가려고 그러는 마음이었는데, 아내들은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탁 채워지고, 그렇죠. 강거나 진배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갈 때 되면 가면 되는 거지. 그걸 또 해서 가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초장부터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까 남편보다 또 똑똑한 척 하는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쁜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 여자들을.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여자들을 이제 속칭해서 이제 나쁜 여자인데,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도 무감각한 남자, 이것도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 자, 오늘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서로의 단점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닌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를 바더하고 좀 섭섭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기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된 것이지, 결혼해서 저 남자 저 아내를 이용해서 내 행복을 쟁취해보자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그거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거였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결혼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죽기까지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다 가는 걸로 사인업 된 거다. 그거 해주기로 된 게 결혼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시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그 차이와 달랐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매일매일의 관계가 풍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저희 그 나눔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어느 분한테는 5년, 10년, 어느 분한테는 30년, 40년의 과거로 잠깐 모시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편하게 가지시고 아주 그 여행 떠나는 것처럼 시간 여행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을 잡으시고 눈을 좀 감으시면 눈 감아주시는 게 어떻겠죠? 좋아요. 네. 네. 자, 이젠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만드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을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20년, 30년 전의 과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무슨 얘기들을 했었는지 생각이 나세요? 그 후로 자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나요? 무슨 할 얘기들이 그렇게도 많았는지 기억해 보실래요? 만날 때마다 어떤 점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던가요? 어디에서 누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계획들을 세웠었나요? 자, 결혼식 날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멋진 신랑의 모습도요. 신혼여행지로 가는 길입니다. 첫날 밤은 어디서 보냈나요? 신혼 첫날 밤 무슨 얘기들을 나눴었나요?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들이 기억나세요?
처음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기억이 나세요? 어떤 동네였죠? 그때 자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나요? 첫 아이를 낳고 느낌이 어땠어요? 아이가 누구를 더 많이 닮았죠? 아이를 키우면서 기뻤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후로 살면서 여러 가지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일들이 힘들었나요? 힘든 상황일 때 두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고 무릎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들을 함께 이겨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마다 항상 누가 옆에 있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잡으신 채로 상대방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이 무사히 여러분들을 캐나다와 멕시코와 또 미국으로 다시 데려다 준 줄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행자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